말은 입에 담기도 불순한 것이지만은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 논리적 설명을 위해서 부득이 쓸 수밖에 없는 가정입니다. 만일에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 정권은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끔찍해요. 무슨 일이 생길까?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가 없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흔들지 않은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한 정책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 온갖 이유를 들고 나와서 반대하고 흔들고 하다가 막상 정책을 심의하고 표결할 때는 슬그머니 물러서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흔들기 위한 반대를 한 것이죠. 그 결과 대부분의 정책은 참여정부의 정책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하고 정책의 효과만 죽여버린 것이죠. 참으로 무책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아도 창조적인 전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이 없는 공허한 공약입니다. 공약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미사여구죠. 대운하니 열차편이니 하는 사업들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사업비를 다 보태봐도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투자는 정부 청사 건설비와 일부 기반시설 외에는 다 회수되는 것이니 재정 부담은 11조 정도에 그칩니다. 대운하 건설비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하나 참여할 기업이 있을 리 없으니 하나만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 듣고 열받아서 재정으로 투자를 하면 그야말로 그땐 정말 큰일 납니다. 열차 페리는 제가 2000년 제가 해수부 장관 시절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사업입니다. 한다고 해도 참여정부의 물류 허브 전략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사업입니다. 제가 본시 제가 이 말을 그거를 참여정부 물류 허브 전략에 비하면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썼다가 너무 좀 야박하다 싶어서 너무 작은 사업이다라고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과를 설명한 것이고 결론은 손가락 한마디가 아니고
너무 작은 사업이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혹시 또 손가락 한마디 다 이렇게 보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코미디언입니까? 왜 자꾸 웃으세요? 과학도시 한다는데 그것은 참여정부가 다 법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추가할 것 있으면 도시 하나 지정만 하면 되는데 뭐 또 들고 나와서 흔들어 놨습니까? 이 정도 사업을 국가적 전략 사업으로 내놓은 것이라면 좀 초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관한 전략적 공약이 나와야 할 시기이지 한두 건 개별 사업 꺼내놓고 옥신각신할 때가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는 경제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발전 전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기 한국이 추구할 가치와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전략적인 공약다운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나라당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열린우리당에서 내놓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기대할 때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략은 없어도 보수의 정체성은 뚜렷합니다. 그동안 말과 행동, 정책은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보수의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안희정 집행위원장 뭘 받아 적었어요. 이거 나중에 통째로 드릴 것인데. 녹취해서 드릴 겁니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 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천억 원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빚을 낼 것입니까? 내하고 토론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있어야 물어보죠. 저는 그만큼 복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84%의 기업은 이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조금 도움이 될 듯 말 듯 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4% 대통령 정책 공약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아무리 많이 쳐도 15% 대통령 공약이 나왔죠. 근데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 10% 정도는 또 이런 혜택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이고 진짜로는 적어도 우리 강금원 회장만큼은 돈이 있어야 이 혜택이 사업을 잘 해야 이 혜택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금원 회장 그쪽으로 가세요. 근데 옛날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상속세를 없애겠다,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엄청난 부자가 참 혐오스럽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 회장님 잘 부탁합니다.